자,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제 컴퓨터 구조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자, 컴퓨터 뜯어보면 뭐 있어요? 그렇죠. 메인보드 있어요. 메인보드. 자, 메인보드 역할이 뭐죠?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통합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꼽을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꼽는다고 하면 그래픽 카드, 뭐 하드디스크, 뭐 CPU, 램 정도를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에다가 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가 얘네들을 각각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메인보드의 역할이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뭐죠? 하드디스크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죠. 그죠? 자, 근데 이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저장이냐면 영속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속 저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들을 컴퓨터가 껐다 해가지고 날아가나요? 아니에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데이터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꺼도 그 저장한 데이터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영속 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별도의 삭제를 하지 않으면 뭐다? 데이터가 10년, 20년 지속된다. 자, 그러면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뭐예요? 그래픽카드는 조금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하는 거죠. 자, 컴퓨터에서 일을 하는 중요한 역할은 누구예요? 일을 하는 여성은 누구예요? 제일 많이? 그렇죠. CPU예요. CPU. 가끔가다 CPU를 이렇게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시는데 아니에요. 자, 그래픽카드는 어쨌든 여러분들 무거운 작업, 3D 게임이라든지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 특화된 녀석은 누구다? GPU. GPU는 뭐죠? 그래픽 처리 장치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할 때는 GPU랑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게임 쪽을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닌 이상 뭐 게임 쪽 취업을 한다 해도 어차피 코드를 짤 때는 GPU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여튼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이에요. 그러면 CPU의 역할은 뭐죠? 그렇죠. 보통 데이터를 처리하죠. 가끔가다 CPU 보면 옆에 이제 펜 달려있죠, 여러분들. 막 시끄럽게 돌아가는 펜이 있어요. 요즘 이제 컴퓨터가 하도 좋아져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긴 하지만 아직도 노트북 같은 경우는 펜에서 엄청나게 돌아가죠.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면. 왜 그러냐면 이 CPU가 그 일을 처리하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해서 걔가 열받아 있어요. 화가 아주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 펜 또는 뭐 열 식혀주는 서멀 그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수냉 쿨러를 컴퓨터 개조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수냉 쿨러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CPU를 식혀주기 위해서,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맥북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사 이제 M 칩 때문에 CPU가 그렇게 열을 받진 않습니다. 그래서 맥북은 굉장히 조용하죠. 근데 아직도 국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최신 노트북은 모르겠어요. 저도 노트북을 안 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시끄럽다. 왜 그러냐면 그 열을 식혀줘야 돼서 팬을 막 돌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CPU가 어쨌든 컴퓨터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게임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임을 하드디스크에 보통 깔죠. 그 다음에 해당 게임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게임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처리를 누가 한다? 바로 CPU가 합니다. CPU. 그러면 자, CPU가 어쨌든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건데 램의 역할은 뭐죠? 자, CPU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램의 역할은 램이 하는 역할을 아시는 분? 자, 우리가 보통 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면 램의 용량 늘려야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CPU의 단위 아시는 분? CPU의 단위는 헤르츠라 해가지고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단위는 뭐죠? 기가, 메가, 테라바이트 뭐 그런 식으로 있죠. 그죠?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고 CPU는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하는 거죠. 자, 하드디스크랑 CPU랑은 결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드디스크 몇 기가라 하고 램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몇 기가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드디스크도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램도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런데 램 같은 경우는 뭐죠? 그렇죠. 자, 램을 추가하려면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램 추가하는 비용이 이제 뭐 비율로 따졌을 때는 좀 더 비싸거든요.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우리가 뭐 보통 뭐 512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1테라로 바꾼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근데 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8기가에서 16기가, 뭐 16기가에서 32기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램이 좀 비싸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뭐 요즘은 이제 가격도 많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쌉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자, 그러면 어차피 저장은 하드디스크에서 하고 처리는 CPU에서 하는데 저장 공간도 작은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작죠? 그러면 얘는 왜 램이 비쌀까요? 램의 역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를 쪼개서 뜯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CD처럼 자기 디스크라 해가지고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노트북은 달라요, 여러분들. 노트북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보통 저장이 되는데 이 디스크에서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바늘 보이죠? 그러면 이 바늘 통해서 얘가 막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회전을 하다 보면 여기에 맞닿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맞닿는 지점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 이 CD가 돌아가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돈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얘는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 아시는 분? 얘는 속도 단위가 RPM이에요. RPM 뜻이 뭐죠? 분당 회전 속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빨리 도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CPU가 있어요. 자, CPU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메인보드의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럼 메인보드라는 녀석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설치한 OS, 운영체제라 하죠. 그러면 운영체제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윈도우, 리눅스, 맥OS 이런 식으로 있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윈도우를 쓰죠. 자, 그러면 OS는 누구한테 명령을 받죠? 바로 사용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사용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게임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운영체제가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사용자가 클릭한 게임을 실행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적절한 명령을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메인보드가 명령을 하고 메인보드가 CPU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클릭했어요. 더블 클릭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 하드디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런 데이터 좀 가져와 봐. 그러면 얘네 둘이가 이 CPU랑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사람이라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어떤 명령을 날려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얘가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몇 초 걸린다? 예를 들어서 CPU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체감상 그냥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그거에 대해 매이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CPU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CPU 입장에서 보면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가 뭐 분당 3600번 돈다. 되게 빠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PU랑 하드디스크 속도 차이는 굉장히 아득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멀어요. 그러면 CPU는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누구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하드디스크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 회사에 취업을 했대요. 그러면 게임 회사에 뭐 그래픽 디자이너도 있고 뭐 게임을 코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 개발자가 하루에 게임을 3개를 만들 능력이 있대요. 그죠? 근데 게임이라는 거는 단순히 개발만 있다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래픽 디자인도 해야 되고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급을 잘 해줘야지만 게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니면 또 그 하나의 팀이 노력을 해도 1년에 하나밖에 게임을 못 만든대요. 그러면 개발자가 하루 게임을 5개 만들 능력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게임을 몇 개밖에 못 만든다? 1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즉, 옛날에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줘서 그런 거예요. CPU는 지금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컴퓨터가
요즘은 보통 컴퓨터 사면 최소 256기가거든요. 256. 근데 256기가는 데이터를 얼마 못 써요. 특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 몇 개 깔면 256 금방 씁니다. 그리고 무거운 프로그램 내가 쓴다라고 하신 분들은 금방 써요. 512기가도 금방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용량이 가끔가다 지금 빨간색 떠 있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20기가, 10몇 기가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컴퓨터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하드디스크만 바꿔줘도, 용량만 바꿔줘도, 노트북으로 따지면 SSD 카드만 몇 개 추가를 해줘도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용량만 늘어나도. 왜냐면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커졌어요, 요즘은. 자,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뭐냐면 램이에요. 램이 나온 거예요. 자, 램은 뭐다? 얘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장치인데 하드디스크와는 달라요.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닙니다. 얘는 클래식한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니라 얘는 전자식이에요. 전자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대충 설명드리면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2만 배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CPU 입장에서 누구랑 일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하드디스크보다는 램이랑 일을 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게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게임을 어디로 복사를 해놓냐면 게임의 일부 데이터를 램에 복사를 해놔요. 그 다음에 그거를 램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게임을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게임이 1기가 정도 된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램이라는 공간에 게임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게임만 돌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뭐 웹사이트도 웹브라우저도 키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기타 파일, 뭐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그런 것들 키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코드, 그런 실행 코드가, 실행 로직들이 램에 다 올라가냐? 다 아니에요. 램에는 핵심적인 로직만 올라간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외부 브라우저를 켰다. 그러면 외부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음악, 뭐 mp3에 대한 부분, 동영상, 그런 일부의 데이터들이 여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핵심 로직들이. 그러면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우리가 현대 운영체제를 했을 때 현대 운영체제는 단일 작업이 아닙니다. 보통 작업할 때 여러분들 웹브라우저도 마찬가지죠. 웹브라우저만 하나만 키고 작업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내가 검색하는, 뭐 예를 들어서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고 브라우저를 여러 개 키고 작업을 하죠. 그죠? 동시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램이 넓으면 넓을수록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좋은 건데 얘가 또 좁으면 안 되냐, 용량이 작으면 안 되냐? 작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일단 그냥 각각의 용량을 적어놨는데 롤이 1기가, 브라우저가 1기가, 뭐 음악이 2기가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램이 예를 들어서 4기가래요. 그러면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돌리는 데는 윈도우가 1기가 정도 그냥 사용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 키고 롤 키고 브라우저 키고 음악 다 이렇게 하면 5기가죠. 4기가를 넘었네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가능하냐?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요청은 많은데 램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뭘 하냐면 적절한 시간을 둬서 시분할이라는 겁니다. 시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가 일부 핵심 로직들을 램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 그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참고로 윈도우는 빠질 수 없어요. 윈도우는 램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기가 용량이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여기를 나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많이 실행하면 뭐 게임이 버벅거린다거나 그 다음에 롤이 버벅거리거나 그런 식으로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뭐 하도 컴퓨터가 좋아져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는 뭐다? 램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램이 많으면 좋은 게 뭐다? 램이 많으면 결국에는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램을 사용하냐? 이 개발자가 다뤄야 될 장치가 바로 뭐냐면 램이기 때문에. 자, 램을 우리가 보통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쓰죠. int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int A라고 쓰게 되면 램이라는 공간에서 얼마큼 쓰냐면 4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
그 결과물을 프로그램이라 하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 로직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잖아요. int a, 플롯 b. 그런 공간들은 어디 생기냐면 하드디스크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램에서 생기는 거예요. 램.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코딩을 작성할 때 램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그죠? 왜? 램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코드를 막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범위를 어떻게 됐어요? 넘어서겠죠. 그죠? 넘어서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당연히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작업 관리자 열어보면 작업 관리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브라우저를 많이 켜놔가지고 얘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굉장히 용량을 많이 쓰는데 지금 메모리 지금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 지금 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적절하게 시그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메모리라는 공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숨을 쉬어야지만 작동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끄시면 안 됩니다. 프로세스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얘네를 끄게 되면 자칫하면 뭐 프로그램이 뭐 튕긴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얘네들은 안 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여튼 그래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램이 뭐 8기가예요. 그래, 램이 그냥 4기가라 했겠지. 그냥 램이 4기가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1기가래요.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안 쓰는 거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램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뭘 실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그래서 C 언어가 바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배워볼 거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